이렇게 모든 치아마다 하나, 둘, 셋, 네 방향에서 닦는 거죠. 이게 제일 귀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과 교정 전문의 올소입니다. 오늘은 교정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교정 장치를 붙이고 나면 치료 과정 중에 잇몸뼈가 내려가서 이 사이에 구멍이 뚫렸어요. 혹은 충치가 많이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정 치료 때문에 생긴 건 아니거든요. 교정 치료 중에 칫솔질이 잘 안 돼서 생긴 거죠. 물론 교정 장치가 책임은 있습니다. 이 교정 장치를 이에 붙이고 나면 칫솔질 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다른 도구를 써서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닦아야 됩니다. 사실 교정 치료가 조금 불편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뭐 고무줄도 걸라 그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 중에 1등 귀찮고 하기 싫은 건 사실은 칫솔질입니다. 이게 맨질맨질한 내 이빨도 닦기 힘든데 실제로 그 우둘둘한 것들이 막 붙어 있는 걸 닦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 애들 같은 경우는 충치도 많이 생기고, 또 성인인 경우는 아래 앞니나 이런 데 칫솔질이 안 돼가지고 잇몸이 자꾸 내려가는 일도 생기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잘만 닦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맨질맨질한 내 이빨은 100% 완벽하게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교정 치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맨질맨질한 내 이빨도 못 닦는데 거기다가 더 복잡한 걸 붙여놓으면 이 사람이 치료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겪을지는 눈에 안 봐도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교정 치료 시작하자, 장치 붙이자, 이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치료는 잘 돼서 이는 가지런해질 텐데 너는 많이 썩을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교정 치료 시작하려고 그러면 칫솔질 가르치고, 이분이 칫솔질이 꼼꼼하게 잘 돼서 이 정도면 이 환경에 장치를 붙이고 치료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교정 치료 하자고 그럽니다. 사실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겁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교정 치료 시작할 수 있나요? 제가 늘상 그럽니다. 깨끗하게 닦아갖고 오세요. 그러면 치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저도 돈도 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오늘 교정 장치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교정 칫솔질 하는 걸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치가 이렇게 있죠. 오늘 다 붙었어요. 장치가 다 붙었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오늘 장치가 붙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1번. 여기가 1번이에요.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장치인데 2번. 그 다음 번은 여기 잇몸 쪽에 3번. 그렇죠? 1번, 2번, 3번.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게 재밌게도 2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이건 세라믹이죠. 안 닦으셔도 됩니다. 어디가 중요해요? 1번 아니면 3번 중에. 3번이 중요하죠. 어디요? 잇몸 테두리.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칫솔을 갖다 대면 한번 대보겠습니다. 장치인 2번에 걸려서 1번과 3번이 안 닿아요, 칫솔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을 닦으려면 이 2번이 걸리적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칫솔 털을 좀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칫솔 털을 자른 놈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2번 자리를 칫솔을 짧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1번과 3번에 칫솔이 딱 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교정 칫솔의 원리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1번과 3번을 닦는데요, 칫솔이 어디가 가장 털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까? 1번과 3번이에요. 당연하죠. 2번은 피하려고 잘라놓은 거니까요.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교정용 칫솔이라는 걸 좀 보시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번에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세 개 중에 어느 게 1번과 3번을 닦는 데 제일 좋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이놈이죠. 가운데 잘라놓은 건 한 가닥, 그리고 1번과 3번에는 두 가닥씩 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번, 3번 줄이 훨씬 더 많죠. 당연히 이 칫솔이 잘 닦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는 칫솔들은 어때요? 칫솔털이 거의 없죠. 이러면 안 닦입니다, 사실. 이게 선택의 1번 기준이에요. 1번과 3번에 닿는 칫솔모의 양이 많은 칫솔을 고르자. 이게 1번입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재밌는 칫솔은 이렇게 생긴 칫솔들이 있어요.
이걸로 뭘 닦을까요? 놀랍게도 이런 칫솔로 칫솔질을 가르치는 경우는 이렇게 닦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모형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닦으라고 알려줘요. 이렇게요. 이게 뭘 닦는 거죠? 2번이요. 이렇게 닦으라고 알려줍니다. 2번이요. 이건 그렇게 열심히 안 닦아도 되잖아요? 어딜 닦아야 된다고요? 여기 잇몸 쪽을 닦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요, 엄청나게 털이 뻣뻣해요. 서덕서덕 소리가 막 납니다. 쇠를 닦을 땐 괜찮을지 몰라도 잇몸을 닦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닦으면. 그래서 이렇게 산 모양으로 뾰족하게 생긴 교정용 칫솔들은 이런 거죠. 이건 또 머리가 좀 작죠. 산 모양으로 생겼는데 서걱서걱 소리가 납니다. 실제적으로는 장치를 닦는 데는 되게 좋지만 이를 닦는 데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칫솔을 고르셔야 된다고요? 2번을 피해서 1번과 3번에 밀착되는 칫솔을 고르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닿는 접촉 면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가 1번과 3번에 닿는 접촉 면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털이 얼마 없는 애가 닿는 걸 보시고요. 잇몸에 안 닿습니다, 사실은요. 보이시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잇몸 쪽은 헝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위쪽은요. 그죠?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닦을 수가 없어요. 교정 장치만 닦는 겁니다. 근데 장치는 쇳덩어리나 세라믹이기 때문에 닦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정용 칫솔의 선택 기준 첫 번째는 장치를 비껴가면서 내 치아를 닦을 수 있을 정도로 양쪽의 칫솔모가 충분한 칫솔을 고르셔야 됩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칫솔질 하실 때 이놈을 이렇게 열심히 문질러서 닦으시면 안 돼요. 제가 SOD라는 칫솔질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못 보신 분은 제 채널에서 SOD 칫솔질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하나만 닦을 겁니다. 요거 하나만 닦아요.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동글 해서 한 개를 닦습니다. 몇 번이나 닦을까요? 한 20번쯤 닦아요. 그 다음 번에 어떻게 하죠? 칫솔을 띄어야 됩니다. 다음 치아에 와서 동글 해서 20번쯤 닦고, 다 닦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띄어서 다음 치아에 와서 또 하나씩, 한 개씩 닦으셔야 됩니다. 이 수도 칫솔질의 원칙은 교정 치료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 개씩 닦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치아를 하나씩 닦습니다. 자, 그러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자, 장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안쪽은 안 붙어 있죠. 그런데 안쪽도 이 칫솔로 닦으면 되느냐? 교정용 칫솔로 됩니다. 그런데 교정용 칫솔이 가운데를 한번 잘라놨기 때문에 더 비싸요. 가공이 한 번 더 됐을 거잖아요.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은 어떻게 해요? 일반 칫솔로 닦으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칫솔을 가지고 안쪽 편은 동일한 방법으로, 수드라는 칫솔질 방법으로 한 개씩 닦습니다. 하나씩 닦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칫솔을 내려놓고 교정용 칫솔로 바꾼 후에 바깥쪽을 닦습니다. 이게 교정 치료 중에 칫솔질 방법이에요. 칫솔을 몇 개 써야 되죠? 2개 써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칫솔을 가지고는 어디를 닦아요? 안쪽을 닦습니다. 장치가 없는. 그 다음번에는요, 교정 장치가 붙어 있는 쪽은 교정용 칫솔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2개의 칫솔을 사용하는 게 아침, 점심, 저녁의 칫솔질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요, 요 철사 밑에 쪽은 잘 안 닦인대요. 그렇겠죠? 칫솔털이 여기서 지나가고 여기서 지나가면 여기가 안 닦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한번 제가 닦아보겠습니다. 요 조그만 칫솔을 쓰셔야 돼요. 언제요?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는 이 작은 칫솔을 쓰셔야 됩니다. 이걸 들고 어디서 닦을 거냐면 밖에 나와서 닦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자, 요 교정장치, 요 치아를 닦는다고 보면 이 치아에 45도 각도 정도로 이렇게 칫솔을 댑니다. 그리고는 철사 밑으로 칫솔털이 들어가도록 동글동글해서 한 15번 정도를 닦습니다.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띄어서 반대쪽에서 똑같이 동글동글해서 한 15번쯤 닦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45도죠. 여기서 또 45도 동글동글해서 15번쯤 닦습니다. 그 다음에 띄어서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또 45도로 15번쯤 닦습니다. 이렇게 모든 치아마다 하나, 둘, 셋, 네 방향에서 닦는 거죠. 이게 제일 귀찮습니다. 자, 안쪽을 닦는 칫솔이 있고요. 바깥쪽을 닦는 칫솔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씩 닦는 칫솔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이거요. 오늘
이 칫솔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오늘은 칫솔질을 안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 이 칫솔은 자기 전에 하루에 한 번만 씁니다. 치약 없이 그냥 쓰는 거죠. 자, 아침, 점심, 저녁에는 2개의 칫솔을 가지고 안과 밖을 깨끗하게 불소 치약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다 닦았으면 놓고 밖에 나와서 이걸 들고 거울을 들고 치아를 한 개씩 닦는 거죠. 브라켓의 4방향에서요. 이렇게 모두 3개의 칫솔을 써서 매일 꼼꼼하게 칫솔질하면 교정치료 중에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잇몸뼈가 내려가서 까만색 구멍이 뚫리지도 않아요. 아주 건강한 상태로 교정치료를 마칠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는 되게 귀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질맨질한 내이빨이 아니고 되게 복잡한 구조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정치료는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에서 3년까지 걸리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치료고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내 일을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치 생기지 않고 잇몸 질환 생기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정상적인 교합과 아름다운 치아 모양을 얻으려면 내가 매일 저녁 노력해야 됩니다. 칫솔은 모두 3개 쓰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작은 칫솔을 쓰는 게 교정치료에 있어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거울 보시고 한 개씩 한번 꼼꼼하게 닦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